프로축구의 세계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은 당연한 법칙처럼 여겨지는데 우승팀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게 되며 강팀과 약팀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상식이 완벽하게 통하지 않는 리그가 있으니 그 리그는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입니다. 다른 유럽 리그들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적은데 오늘은 프리미어리그의 막강한 자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프리미어리그의 경이로운 성공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당시 잉글랜드 축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며 경기장은 낡았고 훌리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1부 리그부터 4부 리그까지 모든 프로리그를 관장하던 풋볼리그의 낡은 구조 수익 때문이었는데 풋볼리그는 방송사로부터 받은 중계권료를 1부 리그뿐만 아니라 하부 리그의 92개 클럽 전체와 나누었습니다. 이는 리그 전체의 상생을 위한 구조였지만 맨유, 리버풀, 아스날 등 상위권 클럽들에게는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빅클럽들은 마침내 칼을 빼어들었는데 그들은 더 이상 풋볼리그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중계권료 협상권을 직접 행사하겠다는 독립전쟁을 선언하였고 이것이 바로 FA 프리미어리그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들의 독립선언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당시 막 시장에 진출한 위성방송사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소유주 루퍼트 머독은 프리미어리그의 상업적 잠재력을 간파하고 기존 지상파 방송사가 제시했던 액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중계권 계약을 제안하면서 결국 1992년 프리미어리그는 잉글랜드 축구협회의 지지 아래 풋볼리그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역사적인 첫 시즌을 출범시켰습니다. 바로 이 독립 과정에서 잉글랜드 축구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독립을 주도한 빅클럽들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리그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강팀과 약팀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매번 이기는 팀만 이기는 리그는 결국 팬들의 흥미를 잃게 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었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부를 독점하는 대신 리그 전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공동 분배하는 원칙에 합의하였고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이 오늘날 프리미어리그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든 가장 중요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리그 전체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합의한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지난 30년간 리그를 지탱해온 놀랍도록 정교하고 체계적인 수익 분배 공식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공식에는 크게 세 가지 수익원으로 각각의 분배 방식에는 철저한 전략이 숨어 있는데 먼저 국내 중계권료로 스카이 스포츠나 TNT 스포츠 같은 영국 내 방송사로부터 받는 이 막대한 수입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원칙이 절묘하게 결합된 방식으로 분배됩니다. 먼저 총액의 50%는 20개 클럽에 완벽하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되는데 이것은 모든 클럽의 생존을 보장하는 일종의 기본소득이자 리그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죠. 나머지 50%는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총액의 25%는 성적 보너스로 최종 리그 순위에 따라 1위부터 20위까지 차등적으로 분배되며 이는 클럽들이 시즌 마지막까지 순위 경쟁을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동기부여 장치죠. 마지막 25%는 중계 횟수 보너스로 영국 내 TV 생중계 횟수에 따라 지급되는데 맨유나 리버풀처럼 인기가 많은 팀이 더 많은 중계 횟수를 기록하고 따라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빅클럽들은 자신들의 상업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받으며 시스템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시스템의 진정한 심장이자 하위권 팀도 부자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해외 중계권료에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면서 해외 중계권료 수입은 이제 국내 수입을 넘어설 정도로 거대해졌고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100% 완전 균등 분배되고 있죠. 리그 1위 우승팀과 20위 강등팀이 해외 중계권료로 받아가는 돈은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똑같으며 이는 스페인 라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수익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철학이기에 이러한 원칙 덕분에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클럽은 그 자체로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에 리그 전체의 스폰서십과 라이선스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중앙상업 수익 역시 20개 클럽에 똑같이 분배되면서 결국 프리미어리그의 성공은 모든 클럽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균등 분배를 기반으로 하되 경쟁을 촉진하는 약간의 차등 분배를 더하고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부를 다시 한번 완벽하게 균등 분배하는 지극히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결과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프리미어리그의 독특해 보이는 분배 시스템은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그 결과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다른 모든 리그를 압도하는 괴물리그의 탄생이었습니다. 우선 상식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하위권 팀들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당하는 22팀이
프랑스 리그앙이나 이탈리아 세리에의 우승팀보다 더 많은 중계권료 수입을 올리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부유한 꼴찌의 등장은 리그 생태계 전체를 바꾸어 놓았는데, 과거 하위권 팀들은 좋은 선수를 키워 B클럽에 파는 셀링클럽의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유럽 대륙의 유망주들을 영입하고 핵심 선수들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힘을 갖게 되었죠. 이 막대한 자본은 곧바로 리그 전체의 상향 평준화로 이어지며 하위권 팀들의 전력이 강해지면서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리그가 되었습니다. 그 가장 극적인 증거가 바로 2015-16 시즌으로 강등 1순위로 꼽혔던 레스터시티의 동화 같은 우승이며, 이러한 이변의 가능성이야말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프리미어리그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리그 내부의 경쟁력은 곧장 유럽 이적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포식자의 등장을 의미했는데,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중위권 클럽이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전통적인 명문 클럽과 선수 영입 경쟁에서 승리하는 일은 더 이상 뉴스가 아니게 되었죠. 막대한 중계권료 수입으로 무장한 PL의 20개 구단 전체가 이적 시장에 큰 손이 되면서 전 세계 유망주들의 몸값은 치솟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다른 클럽들은 PL 구단의 선수를 팔 때 소위 PL 프리미엄을 붙여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해졌죠. 결국 공평한 분배는 하위권 팀을 부유하게 만들고, 부유해진 하위권 팀은 리그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높아진 리그의 경쟁력은 다시 더 높은 중계권료를 불러오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성공 신화 이면에는 그들만의 제국을 공고히 하는 또 다른 비밀 장치가 숨어 있으며, 그리고 이것은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이자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기도 한데, 바로 강등 구제금으로 일명 낙하산 지원금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부 리그인 챔피언십으로 강등된다는 것은 단순한 순위 하락이 아닌 재정적인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시즌에 수천억 원에 달하던 중계권료 수입이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 수준으로 급감하기 때문이지만, 선수단의 연봉 계약은 프리미어리그 수준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강등팀은 즉각적인 파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고 구단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안전장치가 바로 강등 구제금입니다. 프리미어리그는 강등된 클럽에게 향후 3년간 과거에 받던 중계권료의 일정 비율을 계속해서 지급하는데, 이는 클럽이 높은 연봉을 정리하고 2부 리그의 재정 구조에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표면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제도는 2부 리그인 챔피언십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데, 문제는 구제금의 규모입니다. 강등된 팀이 첫 해에 받는 구제금은 약 4천만 파운드를 훌쩍 넘고, 반면에 챔피언십의 일반적인 클럽들이 리그로부터 받는 중계권료는 고작 몇백만 파운드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대학생 리그에 갑자기 프로 선수가 연봉까지 그대로 받으며 뛰어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막대한 구제금을 받은 강등팀은 프리미어리그 시절의 핵심 선수들을 지킬 수 있고, 심지어 챔피언십의 다른 클럽 에이스들을 손쉽게 영입할 수 있는데, 이는 챔피언십의 경쟁을 불공정한 운동장으로 만듭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간 강등 구제금을 받은 팀들이 다음 시즌 곧바로 프리미어리그로 재승격하는 소위 요요클럽 현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강등 구제금은 프리미어리그라는 그들만의 성에서 잠시 떨어진 멤버가 쉽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려주는 황금 동아줄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챔피언십의 다른 클럽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며 잉글랜드 축구 전체의 건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의 자본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은 프리미어리그의 방식이 축구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직 자신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